중학교 3학년 1학기 운동과 에너지 단원 중에서 운동 에너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운동 에너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했는데요.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다 까지 했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기호는 이 K라고 쓰고, 그 다음에 2분의 1 그대로 오고 질량은 M, 속력은 제곱. 그래서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라고 하면은 이 K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다 라고 쓴다 라고 했어. 맞죠? 자, 그리고 또 저번 시간에 뭘 언급했냐면 운동 에너지와 질량과 속력과의 관계인데, 운동 에너지와 질량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그런데 이 속력에서 헷갈리지 마라 라고 했어. 왜?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의 속력은 항상 뒤에 제곱이라는 게 붙으니까 속력은 항상 제곱이라는 애를 생각해 줘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해야 돼. 알겠지? 당연히 속력이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도 커지겠지. 왜냐면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데, 속력이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도 많아질 거야. 맞잖아.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가 더 에너지가 많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한쪽 값이 커졌을 때 같이 커지는 관계, 비례 관계인데 그냥 비례가 아니다. 속력은 항상 제곱이 따라 붙는다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속력과 운동 에너지는 비례한다 하면 틀린 거야. 왜? 속력은 항상 뒤에 뭐가 따라 붙어야 된다? 제곱. 그러니까 속력의 제곱과 운동 에너지는 비례한다라고 해야 돼. 알겠지? 제곱 항상 생각해둬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는 비례, 그 다음에 속력에는 제곱 비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대표적인 예 했죠. 운동하고 있는 물체들 생각해주면 됩니다. 뭐 풍력 발전, 뭐 파력 발전, 뭐 볼링, 당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구분해서 외우시고요.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얘들 구분해서 외우시고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를 동시에 가지는 물체들이 있겠지. 뭐냐면 새가 하늘에서 날아다니지. 자, 그럼 봐봐. 하늘에 있으니까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가지고 있게 되지. 이러한 경우들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동시에 가지는 예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러한 경우도 있다. 자, 그리고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고,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운동 에너지와 일의 관계인데, 여기에서 한번 예전 시간에 언급을 했었어. 일과 에너지의 관계. 일과 에너지는 서로 뭐가 가능하다? 에너지는 일로, 일은 에너지로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했어. 맞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도 에너지의 일종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일로, 일도 운동 에너지로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할 거야. 알겠죠? 자, 어떤 경우에 서로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오늘 공부할 건데, 이전에 에너지와 일의 관계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한 번 더 개념을 정리하고 시작할까요? 왜냐면 이 개념을 정리하면 얘네들은 그냥 따라와. 알겠지?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알겠지? 자, 봐봐. 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어. 외부로부터 일을 받으면 나는 에너지가 증가를 해. 알겠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 에너지로 전환된다. 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으면 일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나는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야. 얼마만큼 증가한다? 외부로부터 받은 일만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내가 외부에 일을 해줄 때야. 내가 외부에 일을 해주면 나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일을 해줄 수 있잖아. 맞지? 내가 에너지가 없으면 외부에 일을 못 해줘.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일을 할 거니까 에너지가 일로 전환이 된다. 맞지?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경우가, 내가 외부에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경우고, 나의 에너지는 감소한다. 얼마만큼 감소한다고? 내가 외부로부터 해준 일의 양만큼. 자, 이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을 때, 혹은 내가 외부로부터 일을 해줬을 때 각각 이렇게 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전환되는지, 큰 틀은 똑같으니까 어떤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지?
처음 설명했지. 일이 외부로부터 일을 받으면 나는 그 일이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할 거야. 자, 수레에 미는 일을 하면 여기 수레가 있었어. 이 수레에 미는 힘을 줄 거야. 이쪽으로 미는 힘을 줄 거고 이 수레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자, 그러면 일을 하게 되지. 과학에서 일은 뭐다?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해야 하고 그 힘의 방향대로 이동을 했을 때는 이 물체에 일을 해줬다. 이 애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내가 외부에서 이 수레를 미는 일을 할 거야. 알겠지? 얘는 지금 정지하고 있어서 에너지가 없었어. 운동 에너지가 없었어. 근데 지금 얘가 미는 일을 해주면서 움직이지까지. 왜 움직일까? 내가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운동 에너지가 생겨서 그 운동 에너지로 운동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뭘로 전환된다? 수레에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죠?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으니까 그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다. 알겠죠? 자,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으니까 나는 운동 에너지가 없었어. 정지 상태니까 없었다가 운동을 할 수가 있다. 왜? 운동 에너지가 생겼으니까. 그럼 에너지가 증가한 셈이지. 얼마만큼 증가한다고? 수레에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뭐와 같다? 수레에 해준 일만큼, 내가 받은 일만큼 나는 그 에너지가 증가한다. 맞죠? 자, 그럼 전부 다 이해되지, 이제. 수레를 미는 일을 하면 수레에 해준 일만큼 수레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알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이제? 자, 얘를 기호로 나타내 보면 일의 기호는 W지. 내가 수레에 해준 일을 W라고 했을 때 W의 양은 뭐랑 같다? 수레에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같다. 운동 에너지 EK. 맞죠? 그러면 이러한 기호가 성립이 되고 얘를 수식으로 풀어보자면은 자, 일 구하는 공식은 F 곱하기 S. 여기에서 F는 힘이라고 했지.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할 거야? 미는 힘. 내가 이 수레를 손가락으로 미는 힘. 그럼 F는 미는 힘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S는 이동 거리지. 이만큼 이동시킬 거야. 그러니까 수레가 이동한 거리. 맞지? 수레가 이동한 거리. 자리가 부족하네. 자, S는 수레가 이동한 거리.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풀었으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다. 여기에서 2분의 1은 상수값이고 M은 수레의 질량, V는 수레의 속력이 되는 거지. 각각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조금 이따가 같이 예시 문제 풀어볼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건 뭐다? 외부에서 일을 받으면 나는 에너지가 증가한다. 자,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받은 일만큼 에너지가 증가한다까지 이거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경우야. 이것도 이제 알고 있지. 이미 이 내용을 모르지만, 배우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미 알고 있어.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경우 언제였어? 내가 가진 에너지로 외부로 일을 해주는 거였지. 맞지? 그러니까 분명히 일을 해줄 거야, 외부에. 어떤 일을 해줄 거냐면, 자, 수레가 있었는데, 자, 수레가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다가, V라는 속력을 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여기에 있는 나무 도막을 미는 일을 해줄 거야. 충돌하면서 수레와 나무도막이 충돌하면서 이 나무도막을 수레가 이까지 밀고 가는 일을 해줄 거야. 자, 진짜 일이 맞나 볼까? 자, 충돌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되고 그 힘의 방향으로 운동을 하네.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되지. 맞지? 그러니까 일이지. 맞죠? 과학에서 일은 힘이 작용을 하고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일을 한다. 그러면은 나무도막 일을 해준 셈이야. 맞지? 자, 그러면 뭘로 전환된 경우야? 여기에 있는 운동 에너지, 수레가 가진 운동 에너지가 뭘로 전환된다? 나무 도막을 미는 일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외부의 일을 해주는 셈이지. 내가 수레라고 하면 수레가 외부의 일을 해주는 셈이지. 맞죠? 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가
1로 전환된다. 이런 경우야. 맞죠? 운동 에너지가 1로 전환된다. 자, 그러면 나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증가할까? 감소할까? 외부로부터 이렇게, 외부에 계속 일을 해주니까 내 에너지는 감소할 거 아니야. 얼마만큼 감소하겠어? 내가 외부에 일을 해준 만큼 감소하겠지. 자, 그러면 수레의 감소한 운동 에너지량은 뭐랑 같다? 얼마만큼 에너지가 감소할 거야? 수레가 나무도막에 한 일, 나무도막에 해준 일만큼 감소할 거다. 그럼 이제 이 문장이 이해가 갈 거야. 운동하고 있는 수레가, 운동하고 있었지 얘가, 운동하고 있는 수레가 나무도막을 미는 일을 하면 나무도막에 해준 일만큼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할 것이다. 이걸 이렇게 나타냈지, 간단하게. 자, 그럼 얘를 기호로 나타내면은, 자, 운동 에너지 구하는 운동 에너지의 기호는 2K. 맞지? 자, 2K 감소한 운동 에너지 양은 뭐랑 같다? 수레에 해준 일과 같다. 자, 얘를 식으로 풀었으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다. 당연히 얘의 m은 누구의 질량이야? 수레의 질량이 되는 거고 수레의 속력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FS인데 W 구하는 공식 FS를 일을 하면 파스 붙여야 된다라고 외우라고 했어. 여기서 F는 힘이라고 했어.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얘를 이렇게 밀고 갈 건데 봐봐. 그냥 민다고 해서 다 밀리는 게 아니야. 맞지? 내가 엄청 큰 바위가 있었는데 내가 얘를 살짝 밀었어. 얘 움직이겠어? 안 움직이지. 그러면 내가 얘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줘야 되는 일정한 힘이 있을 거야. 알겠지? 어떤 일정 크기 이상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힘을 줘야 되냐면은 여기 이 접촉면 있지? 이 바닥 지면과 여기 지면일 거 아니야. 이 지면과 이 물체 사이에 이 접촉면 있지? 이 접촉면에서 물체와 접촉하고 있는 이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뭐라 그랬지? 이쪽으로 운동할 거니까 방해할 거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되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마찰력이지. 마찰력의 힘만큼은 줘야 돼. 자, 방해하는 힘이 10인데 내가 5만큼 힘을 줬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맞지? 그러니까 마찰력 이상의 만큼의 힘을 줘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줘야 되는 이 F는 뭐다? 힘은 마찰력이다. 마찰력만큼은 힘을 줘야 돼. 알겠지? 자, 마찰력. 자, F는 마찰력이다. 그 다음 S는 이동거리, 나무도막을 민 거리, 밀려난 나무도막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정리할 거는 뭐 있냐면은 어떤 경우에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어떤 경우에 운동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을 때 수레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을 때는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이 수레가 지금 외부에 일을 해줄 거지. 그러니까 외부에 일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가 일로 전환된다. 알겠죠? 그 다음 각각의 양은 같다. 맞죠? 자, 그럼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어떤 거냐면 자, 어떤 지면에 수레가 있었고 얘가 1kg이야. 자, 1kg짜리 수레에 자, 마찰이 없는 면에 자, 마찰이 없는 지면에서 마찰이 없을 거야. 자, 마찰이 없는 이 지면에 1kg짜리 수레가 있었고 이 1kg짜리 수레에 10N의 힘을 가해서 나는 이 수레를 20m 이동을 시킬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수레의 한 일은 얼마인가?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수레의 한 일. 자, 첫 번째 문제 구해보자. 자, 한 일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일 구하는 공식에 넣으면 되잖아. 맞지? 자, 일 구하는 공식 W는 어떻게 되더라? 힘 곱하기 이동거리. 자, 힘의 단위 뭐였지? 뉴턴. 맞지? 자, 그러면 1kg이 여기에서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걸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1kg이든 100kg이든 상관없이 내가 이 물체에 주어지는 이 힘을 여기 넣어야지. 맞지? 구하는 공식에 힘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10N 곱하기 S 이동거리다. S가 이동거리지. 이동 얼마 시켰어? 20. 맞지?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200줄. 당연히 일의 단위도 줄이니까 200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가한 운동 에너지 양은 자, 20m까지 밀고 갔을 때 증가한 운동. 자, 처음에 정지 상태라고 해보자. 알겠지? 자, 처음에 정지 상태여서 운동 에너지가 없었는데 외부에서 일을 받았지. 힘이 작용을 했고 힘의 방향대로 이동을 했으니까 얘는 일을 받은 셈이야. 맞지? 얼마만큼 받았는지 나왔지. 요만큼 받았어. 그러면 일이 뭘로 전환되는 경우야? 내가 일을 받았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지. 이쪽으로 당겨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똑같이 해볼까? 자, 이쪽으로 얘를 이쪽으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탁 밀었잖아. 그래서 내가 일을 받았어.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으면은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지. 맞지? 자, 그러니까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다까지도 알아야 돼. 자, 이러한 경우에서는 뭐가 뭘로 전환되는 경우다. 혹은 뭐 옳지 않은 경우는 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뭐 운동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경우다.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경우다. 이렇게 하면은 틀린 거지. 맞지? 내가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다라고 해야 되지. 맞지? 자, 그러면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구해래. 그럼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에 넣으면 되지.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질량이야. 질량이 단위 킬로그램이지. 자, 킬로그램 여기 있네. 이제는 얘가 필요 없고 얘만 지금 필요 있는 셈이지. 자, 그러면은 그대로 들고 오면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V제곱인데 V가 속력이다. 속력 알아 몰라? 속력 모르지. 맞지? 자, 속력을 모르는데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구해?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에 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맞지? 그러면 이 공식을 못 쓴다라는 말이야. 이 공식으로는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없다. 얘를 알려면 이 원리를 알았어야 돼. 내가 해준 일이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외부로 받은 일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외부로부터 받은 일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해서 그 양은 같다. 이 원리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뜬금없이 운동 에너지 구해라 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에 넣어봤자 절대 구할 수가 없어. 여기에선 속력이 없으니까. 맞지? 이 원리를 이용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얼마만큼의 일을 받았어? 아까 구했지? 그러니까 얘도 운동 에너지도 200줄. 운동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 되지. 맞지? 1.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모든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다 라고 했으니까 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리를 사용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0m일 때 이 물체가 20m까지 이동을 했어. 20m일 때 수레의 속력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무턱대고 속력 구하는 공식이 집어넣으면 안 되지. 속력을 구하시오 해서 속력 구하는 공식이 넣었다. 자, 속력 구하는 공식은 뭐야?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맞잖아. 속력 구하는 공식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다. 자, 시간 나와 있어 없어? 없지. 이동거리만 나와 있잖아. 그럼 이 공식에 못 넣는 거지. 그럼 뭘 이용해라? 속력이 그냥 속력 구하는 공식도 있지만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에도 속력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 맞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다 할 때 이 속력이 들어가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우리는 전부 알고 있어. 운동 에너지 얼마였어? 운동 에너지는 200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고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다? 1kg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고 곱하기 V제곱 속력을 구하시오. V제곱을 구할 수 있지. 얘가 미지수 하나고 전부 다 이제 숫자가 다 있으니까. 맞죠?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 자, 이거 넘기면 어떻게 되죠? 400. 맞지? 자, 이름 곱하기 뭐 1 해도 상관없고 얘를 이렇게 넘기면은 400은 V제곱.
자, 그러면은 얘 어떻게 되는 거야? V는 뭐를 제곱을 해야 400이 될까? 그러므로 V 값은 20, 속력의 단위 미터 퍼 세크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 제곱 항상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나와 있으면은 일단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네.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으면은 나는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얘네들 문제 전부 다 알아야 돼. 얘랑 얘 값이 같다라는 걸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원리만 알면은 이러한 문제들 그냥 따라오면서 풀리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할 거냐면 운동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경우 조금 더 깊이 해보자면 운동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이 경우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 지면에 수레가 있었고 자, 여기에 나무 도막이 있었고 자, 이 수레가 질량 M인 수레가 V 속력으로 운동을 하다가 얘와 충돌을 하면서 얘를 밀고 가서 운동을 시킬 거다. 여기까지 밀고 왔을 거다. 여기까지 밀고 올 거야. 알겠지? 수레가 작아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밀고 올 거다. 이렇게. 알겠지? 자, 여기에서 정지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뭐가 뭘로 전환되는 경우야? 얘가 지금 운동하고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었지. 그리고 나무 도막과 충돌을 하면서 나무 도막을 이쪽으로 밀고 간다. 그러면 이 수레 입장에서는 외부의 일을 해주는 셈이지. 왜? 이쪽으로 힘을 줄 거고 충돌하면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겠지. 이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지, 나무 도막은.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하고 힘의 방향대로 이동을 했으니까 얘는 일을 한 셈이야. 맞지?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내가 가진 에너지로 외부에 일을 할 거다. 즉,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경우지. 어떤 에너지가? 운동하고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경우다. 아까는 반대였지. 맞지? 아까 방금 풀었던 문제는 달랐지. 내가 수레가 있었고 내가 힘을 줬지. 뭐 10N에 아까 힘을 줘서 뭐 20m 끌고 갔다. 뭐 이런 문제에서는 뭐가 뭘로 전환되는 경우야? 여기에서는 내가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지. 얘가 원래 정지하고 있어서 운동 에너지가 없었는데 내가 힘을 줘서 일을 해줬더니 그 일이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거 했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뭐가 뭘로 전환되는지 알아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외부의 일을 해줄 거지. 맞지? 그럼 내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지. 얼마만큼 감소한다고? 외부의 일을 해준 만큼. 맞지? 그러면 나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할 거야. 얼마만큼? 외부의 일을 해준 만큼 감소할 거지. 맞지? 자, 감소한 운동 에너지 양과 외부에 해준 일의 양은 같다. 근데 얘가 정지했다잖아. 여기서 정지했어. 왜 정지했어? 이 수레가 나무 도막을 더 이상 끌고 갈 에너지가 없어서 정지한 거야. 그러니까 즉 이때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 다 써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밀고 갈 에너지가 없어서 여기서 정지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외부에 해준 일을 체크해 보면은 얘가 애초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지. 맞지? 자,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운동 에너지 양과 외부에 해준 일의 양은 같다. 자, 이거를 수식으로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지? 얘를 쓰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은 같다. FS.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자, 여기에서 잘 보면 아까 한번 언급했지. 여기에서 이 F는 뭐다?
힘을 줘야 돼. 자, 얘는 수레의 질량, 맞지? 수레의 질량. 얘는 수레의 속력. 그 다음에 얘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여기에서 힘은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된다고? 얘를 이렇게 칠 때, 얘를 이동시킬 때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된다고? 접촉면과 물체 사이에 이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은 뭐다? 마찰력이다. 마찰력의 힘만큼 줘야 된다. 힘은 최소한. 맞지? 자, 여기에서 물체가 이쪽으로 운동을 할 거니까 방해는 이쪽으로 해야 돼. 맞지? 자, 방해하는 힘 아까 했지. 만약에 10이다. 그럼 내가 힘을 6만큼 얘를 밀었어. 그러면 절대 안 움직이지. 그러니까 내가 줘야 되는 힘은 마찰력이다. 그럼 F는 마찰력이다까지 했어. 맞지? 그런데 이 마찰력은 이 문제에서 고정값이 될 거야. 왜 고정값이냐면 이 마찰력은 누구에게만 영향을 받을 거냐면 이 접촉면과 이 물체 사이, 이 접촉면의 거칠기. 얼마나 거칠한가. 알겠지? 얘가 만약에 안 거칠해. 부드러워. 그러면은 방해하는 힘이 없어서 잘 움직이는 거야. 알겠지? 방해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은 잘 안 움직인다라는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마찰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접촉면의 거칠기와 이 물체의 무게 이렇게 될 건데 이 지금 문제에서는 이 전체 문제에서는 절대 접촉면의 거칠기와 이 물체의 무게가 안 바뀔 거야. 나무도막의 무게는. 알겠지? 그러니까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가지가 안 바뀔 거야. 접촉면의 거칠기, 물체의 무게. 그러니까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이 두 요인이 안 바뀔 거니까 마찰력은 안 바뀔 거야. 그러니까 마찰력이 한번 10이다 고정이 됐으면 이 문제에서는 계속 10일 거야. 즉 F가 고정값이 될 거다라는 말이야. 알겠지? 자, 그리고 S는 뭐야? 밀고 간 거리일 거 아니야. 맞잖아. 이만큼 밀고 갔으면은 이만큼 S만큼 이동을 시켰다. 맞지? 자, 그럼 봐봐. 운동 에너지 값이 이게 운동 에너지잖아. 운동 에너지 값이랑 같아야 되지. 이 값이. 맞지? 해준 일의 값이 같아야 돼. 맞지? 자, 그러면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도 어때야지? 커져야지. 왜? 같은 값이어야 되니까. 맞지? 자, 그럼 이 값이 커졌다. 그럼 이 값도 커져야 되는데 얘는 고정값이야. 항상 고정값이야. 맞지? 그럼 이 값이 커지면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건 누구밖에 없다? 얘밖에 없지. 이 값이 커지면 이 값도 커져야 되는데 얘가 고정값이니까 이 값이 커졌을 때 얘도 커져야 되는데 얘는 고정값이니까 얘가 커져야 되는 경우야. 맞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에 얘가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지. 운동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 건 누구밖에 없다? 이동 거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얘의 운동 에너지를 처음에는 작게 점점 세게 얘를 이렇게 부딪히면서 일을 해줄 거야. 알겠지? 그랬더니 얘가 한 번은 작게 밀려나가고 그 다음에 점점 세게 밀려나가는 거야. 운동 에너지를 점점 크게 시켰더니 밀려난 거리도 점점 크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운동 에너지 값을 크게 하니까 밀려난 거리도 크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나무도막 이동 거리지.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를 봤더니 어떤 크기를 알 수 있다?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지.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알 수 있는 셈이지. 자, 어떤 수레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운동을 했어. 얘도 운동을 했어. 가다가 나무 도막을 칠 거야. 같은 나무 도막을 칠 건데 자, 얘는 이만큼 밀고 갔고 얘는 요만큼밖에 안 밀린 거야. 그러면 1번, 2번 중에서 1번, 2번 수레 중에서 운동 에너지 값이 큰 건 누구였겠어? 얘가 운동 에너지 값이 컸겠지. 왜? 밀려난 거리가 훨씬 크잖아. 얘는 요만큼 밀려갔어. 자, 얘는 이만큼 밀릴 수 있었던 건 얘가 에너지가 많았기 때문이지. 얘는 요만큼밖에 안 밀렸어. 왜? 에너지가 작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 밀려난 이동 거리를 보면 얼마만큼 운동 에너지가 큰지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실험에서 한 번씩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나무도막에 이동 거리와
비례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누가 비례하는가? 이거를 한 번씩 질문하거든. 비례하는 거는 무엇인가? 자, 그럼 봐봐. 자, 이 식에서 얘는 고정값이니까 얘도 2분의 1도 고정값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S를 얘도 고정이니까 이 S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값은 뭐야? 얘랑 얘밖에 없잖아. 맞지? 수레의 질량, 수레의 속력이지. 얘 둘에 의해서 이 값이 달라질 거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얘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이 값을 크게 할 거야. 수레의 질량 값을 크게 할 거니까 당연히 질량이 큰 애가 부딪히는 거랑 작은 애가 부딪히는 거랑 당연히 뭐가 아프겠어? 질량이 큰 애가. 왜? 에너지가 많으니까. 당연히 질량이 큰 애가 에너지가 많을 거고, 에너지가 많으면 밀려난 거리도 많을 거야. 자, 이거 봐봐. 이 이론을 이론을 모르는데도 수식으로만 봐도 알 수 있지. 자, 질량 값이, M 값이 커지면 이 전체 값이 커지면서 얘랑 같은 값이 돼야 되니까 이 값도 얘가 커져야 되지. 얘는 고정값이니까 얘가 커져야 되지. 이 값이 커지면 이 값도 커져야 되는데 얘가 커지면서 이 값도 커지고 S값도 커져야 되지. 이 값이 커져야 되니까. 맞지? 한쪽이 커졌을 때 같이 커지는 관계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그러니까 나무 도막에 밀려난 거리는 수레의 질량에 비례한다. 자, 얘를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S는 비례한다. 이거 비례한다라고 했지. 비례한다 뭐랑? 수레의 질량과 비례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어? 속력. 당연히 속력 값이 커지면 운동 에너지 값이 커지고 빨리 운동하는 물체일수록 당연히 빨리 운동하는 물체일수록 운동 에너지 클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속력 값이 커지면 이 값이 커지면서 이 값이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얘는 고정값이니까 얘가 커질 수밖에 없지. 맞죠? 자, 그럼 한쪽이 커졌을 때 같이 커지는 관계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 근데 그냥 비례야? 속력이 나오면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 붙어야 된다? 제곱이 따라 붙어야 된다. 맞지? 항상 속력은 제곱을 생각해 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수레의 속력이라고 쓰면 안 되지. 속력까지만이 아니잖아, 식이. 맞지? 이까지가 식이 아니잖아. 속력의 제곱까지가 식이잖아. 맞지? 수레의 속력 제곱, 수레 속력의 제곱값. 수레 속력의 제곱과 비례한다. 즉,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기호로 쓰면 나무도막에 밀려난 거리는 비례한다. 뭐랑? 수레의 속력과라고 하면은 안 되지. 속력은 반드시 뭐가 따라 붙어야 돼? 제곱이 따라 붙어야 된다라고 했지. 제곱과 비례한다라고 해야 돼. 알겠지? 꼭 알아둬야 돼. 자, 여기서 절대 낚이지 말아야 될 거, 이 문제에서 나무도막에 밀려난 거리는 수레의 속력과 비례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야. 알겠지? 수레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무도막에 이 밀려난 거리 S는 이 값과 비례하는 거. 얘가 커지려면 봐봐. 이 값이 커져도 되고 이 값이 커져도 돼. 그리고 이 전체 운동 에너지가 커졌으면 밀려난 거리도 크겠지. 왜냐면 이 값 전체가 커졌어. 그러니까 같아야 되니까 얘가 커질 수밖에 없지. 고정값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얘가 커지든 이 전체가 커지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수레의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지. 얘도 기호로 나타내면 밀려난 거리는 비례한다. 수레의 운동 에너지와 이렇게 되는 거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나무도막의 이동거리와 비례하는 것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지? 뭐 수레의 질량을 점점 추를 한 개씩 두 개씩 여기 올리면서 실험을 했다. 처음에는 그냥 그다음 한 개 올리고 그다음 두 개 올리고 실험을 했더니 얘 나무도막에 밀려난 거리가 점점 커진다. 이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수레의 질량이 커질수록
질량이 커질수록 나무도막의 밀려난 거리는 커진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수레의 질량과 이동거리는 비례한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면 돼. 알겠지?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뭐라고 해야지? 수레의 질량을 2배를 증가시켰어. 그러면은 S는 몇 배 증가할? 당연히 증가하겠지. 수레의 질량이 증가하면 어디 갔노? 수레의 질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값은 커진다라고 했지. 서로 비례관계니까. 맞지? 수레의 질량이 커질수록 이동거리는 커진다. 그럼 질량을 2배로 했어. 그러면은 S는 몇 배가 될까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S는 얘가 2배가 되면 얘가 2배가 되면 얘도 2배가 되는 거지. 맞지? S는 2배가 되는 거지. 밀려난 거리는 2배. 얘가 정비례 관계라고 있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지? 엄마야. 이 K값과 얘는 무슨 관계다? 정비례 관계다. 얘가 2배 커지면 얘가 2배 커지고 얘가 3배 커지면 얘가 3배 커지는, 서로 한쪽이 커졌을 때 같이 커지는 관계를 비례 관계다. 그런데 얘가 2배 커지면 얘가 2배 커지면 얘도 2배, 얘가 3배 커지면 얘도 3배 커지는 관계, 정비례 관계다. 자, 그럼 얘가 2배 커졌어. 이 말이잖아. 맞지? 질량이 2배로 커졌으면은 이 값은 어떻게 된다? 2배가 커진다. 이 K 값이 2배로 커진다. 그럼 이 K 값이 얘가 2배가 되면서 이 K 값이 2배가 되면서 이 값도 2배가 되겠지. 근데 여기에서 얘는 고정값이니까 얘가 2배로 된다라는 것은 얘가 2배로 된다라는 거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수레의 질량이 아니라 이제 수레의 속력을 2배로 할 거야. 그러면 자, 수레의 속력이 2배가 됐다. 자, 속력이 빨라지면은 이 전체 값은 커지겠지. 이 전체 값이 커지면서 이 값도 커져야 되잖아. 같은 값이어야 되니까. 맞지? 이 값도 커지겠지. 자, 그러면은 얘가 많이 밀려날 거야. 이 값이 커지면서 이 값도 커질 건데 얼마만큼 커질 거냐면은, 자, 속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반드시 뒤에 어떤 옵션이 따라붙어? 제곱. 맞지? 자, 그럼 제곱을 생각해 줘야 돼. 알겠지? 자, 얘를 V를 2배로 시킬 거지. 얘를 2배로 시키면은 이 구하는 공식에는 뭐가 있어? 제곱이 들어가지. 얘를 2배로 하면은 공식에는 그냥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되고 제곱을 생각해서 집어넣어야 되지. 맞지? 만약에 속력이 3m/s다. 그러면 속력이 3m/s지. 그럼 속력 3을 넣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했지. 반드시 제곱을 넣으라 그랬지. 그럼 9를 넣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 속력이 2배가 됐다라고 했지. 수레의 속력이 2배가 됐으면은 2배 이거 그대로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제곱을 생각해줘야 되지. 그러면은 이 값은 4배가 되는 거지. 맞지? 2배의 제곱이 4배가 되는 거야. 즉, 이 값이 4배가 되는 거지. 얘가 4배가 되면서 같이 얘도 4배가 되고, 얘가 얘니까, 얘가 4배가 돼야 되니까, 얘는 고정값이니까 얘가 4배가 되는 거지. 항상 속력 나오면은 제곱 생각해줘라 했어. 속력은 뒤에 제곱이 따라 붙는다. 그러니까는 속력은 2배가 되면 얘는 제곱만큼 커지는 4배가 된다. 이거 구분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내가 이 그래프도 헷갈리지 마라 그랬잖아. 자, 이 K와 V는 비례한다. 이러면 틀려, 맞아. 틀렸다라고 했어. 왜? 속력은 그냥 이거는 그냥 비례 관계지. 그냥 비례가 아니라 했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 맞지? 혹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지. 이 K와 속력의 제곱은 비례한다지. 얘는 이제 비례잖아. 말의 제곱이 이미 따라 붙었잖아. 따라 붙었으니까는 말 그대로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니까. 속력의 제곱과 운동 에너지는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이 실험에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무조건 여기서 뭐가 뭘로 전환된다? 운동 에너지가 1로. 얘가 가진 운동 에너지로 일을 해줄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1로 전환된다. 그 다음에 이 운동 에너지 양과 수레의 운동 에너지 양과 외부에 해준 일은 같다. 양은 같다. 이거 알아둬야 되고, 자, 이거를 식으로 풀었으면 이렇게 되지. 운동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 건 누구밖에 없다?
나무도막에 밀려난 거리 S밖에 없다. 그래서 S와 비례하는 것들을 찾으시오 하면은 수레의 질량. 얘 고정값이니까 얘의 영향을 주는 건 수레의 질량, 그 다음에 수레의 속력인데 그냥 속력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 했어. 밀려난 거리와 수레는 비례한다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어. 속력은 반드시 뭐가 따라 붙어야 된다, 뒤에? 제곱. 맞지? 그러니까 수레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해야 돼. 맞지? 수레의 속력의 제곱과 비례한다. 그 다음에 수레의 운동 에너지와 비례한다.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은 밀려난 거리도 커진다.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두 개 헷갈리지 말라 하고 얘는 그냥 비례고 얘는 제곱의 비례니까 자 수레의 질량이 2배가 되면 S도 2배 한쪽이 커졌지 2배로 커졌으니까 얘도 커지는 비례 관계다 알 수 있지만 얘는 속력이 커지면 이동거리는 커져야 돼 맞지? 근데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제곱에 커져야 된다 속력 나오면 제곱 꼭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계속 1이 운동에너지로, 운동에너지가 1로 전환되는 경우 했습니다. 맞죠? 예시 문제도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실험도 해봤죠. 맞죠?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돼. 운동에너지와 속력은 비례한다. 절대 아니라 했어. 속력은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 붙어야 돼? 제곱, 속력의 제곱과 운동에너지는 비례한다. 그 다음 여기에서 나무도박의 이동거리는 속력과 비례한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 했어. 맞지? 나무도박의 이동거리는 속력과 비례한다면 절대 안 된다 했어. 맞지? 속력의 제곱값과 비례한다. 맞죠? 자, 이런 전환관계를 알아야지만 아까 같은 문제 풀 수 있어. 왜냐면 수레의 운동에너지를 구하시오.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에 넣었더니 못 푸는 문제도 있었지. 맞지? 속력값이 안 주어져서. 그러면 한 일을 구하면 된다. 아까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 전환관계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어. 알겠죠?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예시 문제 몇 개 풀고 다음 시간 수업 진행할게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